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12년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 메이저리그 루키인 텍사스 선발 다르비슈는 6.2이닝 2자책으로 호투합니다. 볼티모어의 선발은 상대적으로 열세인 조 손더스였습니다. 하지만 텍사스는 해밀턴과 벨트레가 손더스에게 꽁꽁 묶였고 무기력하게 패합니다. 다르비슈는 2016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5이닝 4피홈런 5실점으로 무너졌고 이는 텍사스에서 마지막 가을 등판이 됩니다. 다저스 이적 후 다르비슈는 PS 첫 2경기를 호투합니다. 하지만 월드시리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월드시리즈가 끝나고 컵스에 입단한 다르비슈는 처절한 몸부림 끝에 재기에 성공합니다. 사이영 2위에 오른 2020년 다르비슈는 와일드카드 2차전에 나서 호투하지만 또 패전을 안습니다. 다르비슈는 샌디에고로 트레이드됩니다. 같은 날 프렐러는 트레이드 한 건을 더하는데 스넬을 데려온 거였습니다. 2022년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 다르비슈의 상대는 슈어저였습니다. 슈어저가 4.2이닝 4피홈런 7실점으로 무너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그 경기에서 다르비슈는 7이닝 1피홈런 1실점 승리를 따냅니다. 샌디에고 투수가 PS에서 7이닝 이상 1실점 이하 피칭을 한 건 1998년 케빈 브라운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DS 2차전 커쇼와 대결에서 선발승을 따낸 다르비슈는 필리스를 상대로 1차전 7이닝 2피홈런 2실점, 5차전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합니다. 하지만 샌디에고는 두 경기를 모두 패했고 월드시리즈 진출은 좌절됩니다. 지난해 디비전 시리즈 2차전 다르비슈는 7이닝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케빈 브라운에 이어 PS에서 7이닝 이상을 3번 던진 두 번째 샌디에고 투수가 됩니다. 그리고 5차전 승자 독식 경기에 나섭니다. 3차전을 승리하고 시리즈 승리에 1승을 남길 때만 해도 우승 후보 1순위 나왔던 샌디에고는 갑자기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샌디에고는 와일드카드 시리즈 2차전에서 부상으로 이탈한 머스그로브의 자리에 마틴 페레스를 선발로 내는 대신 시스를 4일 만에 내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시스는 3일을 쉬고 등판한 경험이 전무했고 1차전에서 부진했으며 1차전에서 3런을 맞은 오타니에게 약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고 오타니에게 적시타를 맞고 강판된 시스는 1.2이닝 3실점 패전을 안습니다. 샌디에고의 분위기는 얼어붙습니다. 다저스를 상대로 승자 독식 경기에 나선 건 다르비슈에게 얄궂은 일이었습니다. 2017년 월드시리즈에서 승자 독식 경기를 망친 다르비슈는 다저스에 남아 명예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프리드먼은 오퍼조차 하지 않았고 그런 다저스를 상대로 최종전 등판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심지어 다저스의 선발은 야마모토로 일본인 선발 투수들이 PS에서 격돌한 건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가슴에 위치한 사이들러 구단주의 패치를 만지고 피칭을 시작한 다르비슈는 2회 키케에게 솔로 홈런을 맞습니다. 야마모토가 5이닝 무실점으로 교체된 후 다르비슈는 6회에도 올라와 6이닝 1실점을 만듭니다. 하지만 7회 원아웃 이후 테오스카에게 두 번째 솔로 홈런을 맞았고 결국 6.2이닝 2피홈런 2실점 패전을 안습니다. 다르비슈는 일본에 있었을 때 한 차례 나간 일본 시리즈를 우승했지만 미국에서는 월드시리즈 우승과 좀처럼 인연이 닿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르비슈는 휴스턴전 2경기를 제외할 경우 PS 11경기 성적이 5승 5패 2.90으로 승운이 지독히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한 번 증명됐습니다. 다르비슈가 미국으로 건너가고 1년 만에 니포넴이 11번을 오타니에게 준 것에 대해 다르비슈의 아버지는 불만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다르비슈는 오타니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2015년 3월에 토미존을 받은 다르비슈는 니포넴의 부탁을 받아 그의 겨울 훈련을 오타니와 함께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먹는 게 능사인 줄 알았던 오타니는 다르비슈로부터 체계적인 식단 관리와 몸 만들기를 전수받습니다. 2015년 투수로는 뛰어났지만 타자로는 부진했던 오타니가 2016년 투타에서 모두 폭발한 데는 좋아하는 크레페를 끊고 메이저리그식 식단 관리를 하게 해준 다르비슈의 도움이 컸습니다. 오타니와 총액 7억 달러, 야마모토가
포스팅 포함 3억 7,500만 달러의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을 때 다르비슈는 동료가 됐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훌륭한 팀에 입단해서 잘 됐다고 생각한다. 둘에게는 우리 팀으로 오라고 하지 못했다. 파드리스의 재정 상황이 달랐다면 기꺼이 시도했을 것이라 한 바 있습니다. 만약 프리드먼이 2020 시즌 후 바우어와 계약하는 대신 2017 시즌 후 다르비슈를 잡았다면 다르비슈가 다저스에 남아 오타니와 야마모토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르비슈가 11번, 오타니가 17번을 달고 사사키는 다른 번호를 골라야 했을 겁니다. 결국 사사키마저 샌디에고로 데려오지 못한 다르비슈가 팀에 꼭 잡아달라고 했던 일본 선수가 있습니다. 스즈키 세이야였습니다. 스즈키가 포스팅을 시작했을 때 다르비슈는 팀에 적극 추천함은 물론 스즈키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스즈키도 샌디에고를 매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샌디에고의 제안은 컵스에 미치지 못했고 스즈키는 5년 8,500만 달러 계약으로 컵스에 입단합니다. 11월 21일에 포스팅을 시작하고 12월 2일에 직장 폐쇄가 일어났는데도 NPB로 돌아가는 대신 3월 16일까지 기다려 계약한 스즈키는 스프링 트레이닝이 짧았는데도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고 성적을 갈수록 끌어올리는 일본 타자로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샌디에고가 보가츠를 영입하고 마차도와 크로네너스에게 연장 계약을 주면서 돈잔치를 한 것이 그로부터 9개월 후였으니까 스즈키 영입전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다른 미래가 펼쳐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르비슈와 스즈키가 같이 있었다면 프렐러가 좀 더 효율적인 지출을 했다면 일본 선수들이 다저스로 쏠리는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애틀란타에 입단한 프로파가 구단 사정 때문에 남을 수 없었다고 한 샌디에고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캠푸사노를 대신해 정말 잘해준 히가시오카를 놓치고 말도나도와 마이너 계약을 맺은 샌디에고는 바스케스 트레이드를 고려하고 있지만 하향세가 심각한 바스케스는 해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팀 내 프로파를 대신할 선수가 전혀 없고 지명타자 자리도 무주 공산입니다. 선발진도 걱정입니다. 머스그로브가 토미존으로 올 시즌을 못 뛰는 상황에서 연봉 감축을 위해 시스를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스가 정말로 떠난다면 샌디에고는 마이클 킹과 다르비슈, 랜디 바스케스, 맷 왈드론, 자니 브리또로 선발진을 꾸려야 합니다. 다저스는 선발 요원이 13명인 반면 샌디에고는 불펜에서 호잉과 모레온을 끌어와야 7명이 됩니다. 결국 시스, 킹, 다르비슈, 어쩌면 킹과 다르비슈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킹은 FA가 됩니다. 2021년 고관절 부상이 있었고 2023년에는 팔꿈치 스트레스 반응, 작년에는 팔꿈치와 왼 사타구니 부상으로 100일을 결장한 다르비슈는 38세 시즌을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93승, 미국에서 110승을 올려 노모를 제치고 구로다와 동률이 된 다르비슈는 NPB에서만 뛴 선수들까지 포함해 9원승 없이 개인 200승을 돌파한 최초의 일본 투수이기도 합니다. 미일 통산 3,257삼진을 잡아낸 다르비슈는 한 번만 더 CK 경기를 하면 통산 400승, 4,493진, 365완투인 가네다 마사이치와 함께 103번의 CK 경기가 역대 타이가 됩니다. 하지만 38세 선발 투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버티는 건 아니 로테이션을 이끌어야 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렐러는 CBT를 낮추기 위해 3년 계약 추가를 원했던 다르비슈에게 6년 계약을 줬는데 사이들러와 각별한 관계였던 다르비슈는 자신의 경쟁력이 닿으면 스스로 남은 계약을 포기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1987년생인 다르비슈보다 생년이 빨랐던 선발 투수는 1983년생 벌랜더, 1983년생 찰리 모튼, 1984년생 슈어저 3명뿐이었습니다. 올해도 이 3명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부상으로 13경기 등판에 그쳤지만 좋은 활약을 했고 PS에서도 분전을 했던 다르비슈가 샌디에고의 고독한 버팀목으로 언제까지 있어줄지 주목됩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